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손충당금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대손충당금.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비를 봤죠. 감가상각비 일반전표 11일 31일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결산 반영 쉽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 라인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입력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대손충당금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냥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우리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이론 파트에서 다 공부를 했죠. 기말 채권잔액, 외상매출금 같은 거 채권잔액의 1% 곱해가지고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줘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설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론 파트에서 있었는데 또 이 실무 파트에서도 조금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 달래상사. 우리는 계속 달래상사에서 기말결산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래상사. 외상매출금 잔액과 기말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거의 시험은 1%로 나와요.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한 90% 정도 기출문제에서는 1%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2%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퍼센트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1%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 1%. 문제는 딱 한 문장이에요. 거의 한 줄이죠. 다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말 외상매출금과 기말 받으럼에 대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입력 화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찾냐면 여기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서 찾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12월 31일자로 들어가야 돼요. 12월 31일. 12월 31일자로 되고 엔터 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을 찾아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바로 보이시나요? 외상매출금 여기 있고 받으럼이 밑에 있고 대손충당금이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외상매출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이고 받으럼 바로 밑에는 받으럼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1억 8천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75만 6,500원이라는 거죠. 역시 받으럼의 잔액이 4,79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금 잔액은 2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외상매출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있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 1억 8천 얼마 곱하기 1%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75만 6,500원 해줘야 되겠네. 받으럼에 대해서는 받으럼 4,790만 원 곱하기 1% 빼기 대손충당금 25만 원 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클리어하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잔액 합계잔액시산표 11일 31일 조회하면 금방 우리 조회해봤습니다. 조회해봤고 잔액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은 1억 8천 얼마, 대손충당금은 75만 6,500원, 받으럼 잔액은 4,790만 원,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2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놨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계산 외상매출금 잔액 1억 8천 얼마 여기서 1% 문제에서 1%가 주어졌죠. 곱하기 1%하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1억 8천 1만 원에 1%가 대손충당금이 필요한데 이미 75만 6,500원이 있더라. 모자란 것만 추가로 설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받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럼의 대손충당금. 받으럼이 4,790만 원 있는데 거기에 1%가 필요하다. 근데 25만 원이 충당금이 있더라. 이거 빼주고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설정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합해서 대손상각비가 되고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대손상각비 합한 거죠. 43,600원하고 22만 9천 합한 금액이 이렇게 대손상각비로 적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나눠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나눠서 각각 입력해야 됩니다. 역시 감가상각비 입력할 때 생각하시면 논리가 비슷하죠. 각각에 대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전표 10일 31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역시 감가상각비처럼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화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 대손상각 있죠. 여기에 입력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감가상각에 입력하는 게 제일 편했죠.
감가상각은 대손상각에 입력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외상매출금에 따른 설정 전 대손상각이 있고 설정 금액 1043600 금액 맞나요? 외상매출금 대손상각은 1043600 맞죠?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 229000 맞죠?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 있어. 1%로 잡혀 있죠. 1%로 잡혀 있는 이유가 대손율이 1%로 프로그램에서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2%라면 문제에서 2%로 줘졌다. 그럼 이거를 2%로 바꾸면 금액이 달라졌죠. 2%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2%. 외상매출금 2%를 잡아주는 거죠. 우리는 문제에서는 1%였기 때문에 1%로 해줍니다. 1% 엔터 하면 1% 금액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줘요. 우리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만 설정해라고 했기 때문에 바드럼 나머지 단기대여금, 성금금, 단기대여금도 채권이에요. 바드럼 금액이니까 성금금도 미리 준 돈이라 채권입니다. 이거는 지워주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만 중납금 설정하겠다. 오케이. 결산 반영하면 됩니다. 결산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여기 나갈 때는 무조건 전표 추가. 아시죠? 전표 추가 안 하면 이거 채점이 안 되는 거죠. 밑에 쭉 내려보시면 대손상각 판매별 관리비에서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은 1043600 들어가 있고 바드럼은 229,000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대손상각에서 여기 결산 반영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산 반영에 들어가지 않고 대손상각 여기 결산 반영하지 않고 여기 임하면에 들어가지 않고 역시 여기서 바로 숫자를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감가상각비도 이게 바로 입력한 적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 탭을 누르고 결산 반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무조건 전표 추가 클릭하면 추가하셨습니까? 예 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대손상각비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들어가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죠. 대손상각비, 대손중납 이거 저절로 입력이 돼 있죠. 감가상각비도 입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책 보겠습니다. 그래서 318페이지 위에는 이런 식으로 대손중단금을 계산을 했고요. 굳이 실제 시험에서는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위에 대손중단 클릭해서 결산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적어 드렸고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분계를 해도 괜찮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기 싫다. 그렇다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중단금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도 돼요. 뭔 말이냐면 전체 다 지워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에요. 원래는 이런 화면인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아까 그런 화면이 생기겠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면인데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쭉 내려보면 대손상각비 나오겠죠. 지금 외상매출금 바드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손상각비입니다. 판매별 관리비죠. 835번 입력하고 금액은 합판금액 1272600 합판금액을 적고 대변에는 대손중단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중단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중단금 109번 적고 금액은 우리 계산한 거 1043600 또 대변에 대손중단금이죠. 이번에는 바드럼에 대한 거 대손중단금 바드럼에 대한 거 여기 있네요. 이거 111번 클릭해서 229,000원 자동 입력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분계하기 싫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 대변 나눠서 숫자 적고 하기 싫다. 그렇다면 아까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가가지고 결산 입력 클릭하고 여기 들어가서 위에 있는 대손상각 탭 클릭해서 숫자 확인하고 1%인지 확인하고 결산 반영 누르면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선택해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해당 라인에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하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위에 대손상각 클릭해가지고 결산 반영한 후에 나올 때는 무조건 전표 추가 누르든 셋 중에 하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안도를 하시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